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오랜만에 영상 올리죠. 네, 최근에 제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렸는데, 다행히 좀 몸이 많이 컨디션이 좋아져서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부자가 되는 아주 쉬운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의외로 또 우리가 본질을 또 깨달으면 또 부자 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공식만 알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는 좀 더 빠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 아주 본질적인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그 목동 아파트에서 예전에 그 목동 아파트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시절부터 이제 그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목동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을 다 봤어요. 봤는데 지금 목동 아파트 30평이 지금 한 25억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87년도, 88년도에 그 초기 분양가가 얼마냐면 여러분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 분양가가 평당 분양가가 아니라 그냥 분양가 목동 아파트 한 채가 그냥 3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채를 이제 살 수가, 만약 3천만 원 있으면 한 채를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또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기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하지만 어쨌든 3천만 원이 있어서 목동 아파트를 사서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거주를 했다고 하면은 그게 88년도니까 지금, 만약 88년도부터 만약 2022년까지 하면은 얼마에 34년 정도 걸리는 34년? 그럼 만약에 30살에 그걸 사서 지금 만약에 64세 정도 됐겠네요. 30살에 만약에 샀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지금 한 25억 정도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목동 아파트에서 미분양, 초창기 때 또 목동 아파트가 미분양이었어요. 그럼 초창기 때 미분양 때 그냥 사서 입주해서 그냥 살고 있는데 벌써 내가 자산이 25억이라는 자산이 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죠? 돈 벌기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러면 34년 동안 3천만 원에서 25억이 됐다는 건 거의 1년에 7, 8천만 원씩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7, 8천만 원씩. 매년.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거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기만 했는데 매년 7, 8천만 원씩 올라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이런 반론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니 그러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 애들 학교 보내고. 네. 근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목동 아파트를 한 채만 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두 채를 샀는데 한 채는 내가 거주를 하고요. 나머지 한 채는 전세나 월세를 주는 거예요. 전세나 월세를. 그러면 이제 6천만 원이 필요했겠죠. 그럼 한 채는 내가 살고 하나는 이제 전세를 주는데 예전에는 전세가 2년이 아니라 1년이었거든요. 그럼 1년마다 전세금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매매가 같이 오르면 전세가도 같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그 전세금 받는 걸로 생활이 되겠죠. 매년 8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올라주니까, 매년 올라주니까, 물론 그게 매년 8천은 아니었겠죠. 이게 복리로 작용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뭐 1, 2천만 원 이렇게 됐겠죠. 몇백만 원만 올랐을 때도 있고, 하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몇 억씩 올라가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이 되고, 만약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대략 한 50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목동 아파트 두 채만 샀을 뿐인데, 그냥 자산이 50억이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게 바로 이 핵심이에요. 뭐냐면 내 자산 가치가 오르는 부동산을 미리 사서 기다리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 채보다는 두 채, 세 채 이렇게 개수를 좀 늘리는 전략으로 가서 임대를 준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자산 가치가 커져 있어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이거를 부동산이 너무 비싸니까 그게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과거에는 통했지만 지금 안 통하지 않겠냐 또 이런 말씀도 물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례가 꼭 목동 아파트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14년도에 마곡지구도 어땠죠? 미분양이 났었죠? 마곡지구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면 불과 8년 전이에요. 8년 전. 8년 전이면
마곡지구가 분양가가 4억 3천이었거든요. 4억 3천. 근데 지금 15억, 16억 정도 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마곡지구를 미분양 때 잡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그냥 12억 정도의 자산이 그냥 알아서 불어난 거예요. 알아서. 만약 한 채면 그런데 두 채를 샀다. 그러면 24억이라는 자산이 불어나는 겁니다. 네. 마곡지구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위례신도시도 초창기 때는 미분양이었죠. 위례신도시도. 자, 그리고 하다못해 그 2020년도에 어디가 있었냐면 양주 옥정지구도 미분양이었어요. 2020년도. 거기에 분양가가 3억 7, 8천이었거든요. 3억 7, 8천.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 한 6억 정도, 6억 7억 정도 하기 때문에 한 3억 정도가 올라준 겁니다. 불과 2년 만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산 가치가 오르는 부동산을 사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사업이나 근로소득은 세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내가 10억을 번다. 그러면 거의 1년에 10억을 번다. 그러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이게 그 합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1년에 두 번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합산이 되긴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내가 버는 그 앞바퀴,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분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류해서 양도소득세 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세율로 팔면은 세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또 양도세 중과가 지금 또 유예가 됐잖아요. 1년간 유예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가 종합소득세만큼 그렇게 합산이 돼서 이렇게 높지는 않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주택은 또 뭐가 있냐면 비과세가 있지 않습니까? 비과세가 2년마다 내가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9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났죠. 그 말은 내가 3억에 사서 4억에 사서 12억에 팔아도 세금 전액이 없다는 거예요. 무려 8억의 양도차익이 있지만은 세금 자체가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되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업으로 8억을 벌면 거의 절반 4억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양도소득세, 특히 비과세를 활용하게 되면 세율 자체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여러분 10억을 벌기가 어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특히 장사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영업 하시는 분한테 자영업해서 10억 벌 수 있냐 하면은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으로 머리를 잘 써서 10억을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쪽 그 부동산 쪽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생각보다 자산이 적은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많이 불리고 싶지만 실제로는 이게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반면에 내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좀 적지만은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산 그 소득을 늘리시는 분들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자산이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요즘 뭐 부동산 하락한다, 경기 안 좋다,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부동산 사기 적기일 때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 예전에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고 2004년도 그랬고 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2012년도 그리스발 위기 때도 그렇고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부동산은 안 좋을 거다, 떨어질 거다. 최근에 2020년, 2019년도 코로나 위기 때도 그렇고 부동산은 안 좋을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또 투자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또 자산이 많이 불어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투자할 때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그렇다고 과도하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투자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적절한 현금이 있으면 요거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은 이거를 내가 오랫동안 잘 보유해서 자산을 키우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거를 사고 파는 전략을 통해서 자산을 불릴 수가 있는데 그 사고 파는 전략만 잘 머리를 잘 써서 하더라도 내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창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또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산 가치가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산 가치가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살 거냐. 예, 그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예, 그게 핵심. 근데 그거는 과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듯이 과거에도 많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양조 옥정, 2020년도 양조 옥정 신도시가 그랬고, 2018년도, 2019년도에는 뭐 운정 신도시라든가 김판관 신도시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2014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동탄 신도시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을 때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전략적으로 잘 찾아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부자 될 가능성이 자산에서 이제 엄청나게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고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부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렇게 뭐 집값 폭락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너무 일일이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와중에도 항상 기회는 있고 우리가 또 투자할 곳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찾는 안목을 기르는 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자 되는 공식은 그거예요. 딱 하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을 사면 되는 거예요.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면 된다. 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